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대한민국 소비자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권정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트렌드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2018년도부터 집필에 참여했고요. 올해로 8년차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학으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소비자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려면 이제 시장과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직장생활, 여가, 그리고 행복에 이르기까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라고는 하지만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저 가게 되게 잘 됐었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문을 닫은 가게들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그 외식업 같은 경우에 그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2023년 통계를 봤더니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되었을 때 생존율이 33.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7은 5년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숙박이나 음식업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2.8%, 그러니까 5가게 중에 한 가게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굉장히 생존율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큰 꿈을 안고 창업을 하시는데 그만큼 현실의 벽이 높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트렌드를 쫓으면 금세 시장이 바뀌어서 창업했다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행하고 트렌드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유행, 트렌드를 혼용해서 섞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건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패션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심지어 이 FAD라고 하는 패드를 for a day, 정말 하루만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패드라고 하는 건 지속 기간이 짧고 또 어떤 강렬한 색이 떴다가 이번엔 차분한 색이 떴다가 혹은 짧은 거 입었다가 긴 거 입었다가,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좀 휘발성이 강한 이런 것들을 패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의미합니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교적 지속기간이 길고요. 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가치의 변화 혹은 기능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시나요? 띠부띠부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빵이 정말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오픈런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줄을 서고 그랬었는데요. 이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유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트렌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띠부띠부실이 들어간 그 빵 자체는, 아이템은 유행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타올랐다가 그 캐릭터의 인기가 조금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픈런 하던 줄은 없어지죠. 그런데 이 현상에서 우리는 유행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트렌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면서 빵을 얻고자 했는가? 바로 요즘 사람들은 그때만 할 수 있는 희소한 경험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줄을 서고 빵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멋진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혹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그걸 내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남한테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자랑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훨씬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성수동 같은 힙플레이스에 많은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사라지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 만에 휙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릭터 빵만 보고서 여기서 유행만 캐치를 해서
그러면 요즘에 빵이 유행이니까 빵집을 차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쯤 5년 생존율이라고 봤을 때 생존하지 못하는 축에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험 소비라고 하는, 특히나 한정판 이런 경험 소비라는 걸 읽었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똑같이 빵집을 열더라도 그때그때 시즌 아이템이라든지 우리 가게만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좀 사람들의 경험 소비의 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이제 카페를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읽어내는 것은 우리 창업에 있어서도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의 세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렌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는 다시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규모로 조금 짧게 지나가는 것을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게 나타나지만 또 동시에 짧은, 이것은 이제 패드, 유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다루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보는 그러한 게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 규모가 커져서 오래 지속되고 더 넓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메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그 30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 문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 산업,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이 트렌드에 동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동조성이라고 하는 심리가 있죠. 남들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동조의 심리입니다. 유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짧고 작은 이런 것들은 특정 그룹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10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동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 유행한다 하면 우르르르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러한 단순한 따라하기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요한 그 트렌드 중에 헬시 플레저가 있죠.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단순히 몸매를 좀 예쁘게 만들자 이러한 20대들 젊은 분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중장년층 혹은 어린 우리 아이의 간식을 찾는 이런 부모님들도 좀 건강하고 맛있는 거 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집단으로 넓게 나타나는 걸 보면 이거는 좀 크고 오래가는 트렌드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산업입니다. 이 트렌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강력한 트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헬시 플레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맛있게 먹자라고 해서 이제 식품 산업에서 제로 음료라든지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혹은 프로틴이라고 해서 단백질 스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식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산업에서는 요즘에 힘든 운동만 하는 거 아니고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줌바 같은 거라든지 방송 댄스를 운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여행 산업에서도 웰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여행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역시 IT 산업에서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요즘에 멘탈 웰니스 이런 것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명상이라든지 수면을 관리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 역시 아주 큰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건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튀어오른 현상이면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유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정말 중요한 트렌드라면 서서히 몸집을 키우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잘 많이 나오는 게 뭐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1년 전 혹은 3년 전,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갑자기 몰아친 파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대하게 몰려오는 그런 조류를 좀 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트렌드를 쫓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이 트렌드가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늦은 트렌드는 아닐까? 혹은 어떤 트렌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아직 시장으로 확장되기에는 너무 초기에 내가 발견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트렌드에는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서 문화로 자리 잡아버리고요. 어떤 트렌드는 오르다가 금세 또 하강하는 이제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요. 좀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유행이 달라지는지는 사실 뭐 매체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람들의 뭐 취향에 따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트렌드의 옥석을 가리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확 커지기 시작을 할 때 내가 그때 들어가야지 라고 이제 너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지금 이미 너무 중요한 트렌드를 너무 늦게 잡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만약에 너무 경쟁자가 이미 많고 시장도 포화 상태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건 이 시장이 검증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이 시장에 아직 빈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작게 쪼개보고 더 깊게 파고드는 흔히 말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혹은 이제 점점 불편한 것들을 피하고 편리함을 찾아가는, 예전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밀키트 시장 같은 거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밀키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뛰어들면 안 되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을 잘 세분화해보면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밀키트, 혹은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한 밀키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과 뭔가 세트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밀키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또 반대로 어떤 트렌드를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너무 이른 건가? 혹은 아직 이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은 걸 보면 내가 이 트렌드가 아닌 걸 트렌드라고 착각하고 있나? 이러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은 내가 경쟁자가 없다,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 아주 최소한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부르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MVP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내가 작동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이걸 한번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서비스 중에 드롭박스라고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드롭박스의 경우에도 이 처음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이 창업자가 먼저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3분짜리 시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봤답니다. 그랬더니 수만 명이 나 그거 쓰고 싶다 라고 대기자가 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SNS 시대니까요.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올려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검증을 받고 이런 것들을 더 가볍고 퀵하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를 찾는 방법은 정말 아주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조사 기법 같은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접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시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 거시적인 환경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패스트 분석입니다. PEST 라고 부르는데요. P는 정치, political이라는 뜻이고요. E는 경제, economic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는 사회, socia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는 기술, technological을 뜻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살펴보면 P, 정치의 경우에는 지금의 정부 혹은 어떤 이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 어떤 제도가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 관련된 산업에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가장 최근에는 또 데이터 이 3법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면서 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인데요. 경제는 당연하게도 소비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가 되면 소비자들은 이 10원이라도 좀 아껴보려는 그런 심리가 커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짠테크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든지 중고거래 앱이라든지 혹은 저가 PB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열리는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입니다.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일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내다볼 수 있는 미래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령화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80 이상의 올드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한 60, 70 정도의 미드 올드 혹은 50에서 60 정도의 영 올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도 작게 쪼개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살다 보니까 조금 외로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해서 좀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기술이 등장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거대한 기술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모바일 시대가 된 게 대표적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 혹은 쇼핑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까지 기술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가 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 접근 방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미시적 혹은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현상들로부터 이제 트렌드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저는 좀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다양한 출처 혹은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확인하고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도서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한 번씩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훑어보기도 하고요.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SNS를 팔로우 해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게 요즘 이쪽 산업에서는 좀 대세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발로 뛸 수 있는데요. 거리 관찰, 타운워칭이라고도 부르는데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좀 힙플레이스 이런 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서고 어디에 이렇게 몰려드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혹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인터뷰인데요. 절대로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발견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인터뷰입니다. 소비자 인터뷰를 해도 좋고요. 혹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트렌드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만 봐서는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점 간의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1년 전하고 지금 뭐가 다르지? 5년 전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꾸준하게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렌드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우리 매체의 환경이 변화한 것 때문일 겁니다. 정보가 빨리 생산이 되고 또 순식간에 글로벌로 유통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상품, 서비스 이렇게 만드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출시하고 나면 그새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건 우리 시대의 변화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출시하려고 할 때,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완벽하게 이거 준비해서 한 번에 터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의 소비자들은요, 완벽한 결과물을 얻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이거 불편해요 하면 얼른 바꿔주고 이런 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또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브랜드를 훨씬 애정을 갖고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하던 걸 접고 방향을 전환을 하는 피보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변화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준비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브랜드 혹은 이제 내가 내놓고 싶은 이 서비스가 어떤 기반 위에 있는가, 변화하는 것 말고 변화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철학이라든지 혹은 본질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트렌드를 바람에 좀 비유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트렌드에만 따라가려고 하면 바람에 휘둘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목표하는 방향이 있으면 물론 바람을 반대로 거스르면 정말 어렵겠지만 때가 왔을 때 내 등 뒤를 밀어주는 트렌드, 바람을 만나면 우리 사업이 훨씬 더 빨리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언제 우리가 돛을 펴고 트렌드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트렌드를 읽는 능력은 요즘 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역량,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즘에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글로벌 브랜드를 보시면요. 모두 이 시대 변화, 이 거대한 트렌드에 잘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대표적이죠. 넷플릭스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처음에 예전에는 그 DVD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DVD를 대여했는데 잘못해서 이제 연체료를 너무 많이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VD 좀 연체료 없이 편하게 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DVD 우편으로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 세상이 열렸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일명 온디맨드라고 하죠.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대여하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과감하게 스트리밍하는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콘텐츠 제고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그런 브랜드였죠. 처음에 이제 커피 맛으로만 이제 경쟁을 하려고 했다면
수많은 카페에 묻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되지 못했을 텐데요. 그들은 이제 공간의 어떤 위력이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까? 그래서 그것들을 매장에 반영하고 이 점원들의 서비스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아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 공간을 대여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 기능으로 보면 사실 호텔이라든지 여러 대여 업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올라탄 것이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또 중요했던 게 소비자 리뷰 시스템이죠. 그래서 흔히 공유 경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이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모두 초창기에는 분명히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었던 DVD 대여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카페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었을 거고 숙박 산업에서도 강자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그 경쟁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분명히 트렌드라는 파도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요. 그 방향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가장 멀리 보내줄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